이게 작년 6월 모의고사인데요. 이게 글의 요지 문제였고요. 그런데 오답률이 6위를 기록했습니다. 51.1%가 지금 오답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3번인데요. 컴퓨터화된 사회에서 소비자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요지 문제에서 오답률이 이렇게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오답을 했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 외우고 그다음에 구문도 공부하고 해석까지 다 했는데 답을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정답인데요. 그러니까 컴퓨터화된 사회에서 소비자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이게 정답인데 5번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답이 그 정답인 3번하고 5번의 내용이 이게 좀 정반대 방향이에요. 정반대라고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면은 인간이 할 일이 점점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돼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소비자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지금 명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회사들이 소비자의 등에다가 많은 일거리를 이렇게 떠넘기고 있다. 거기에 대한 예로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떠넘기느냐 이게 구체적인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정답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도 지금 15.7%나 아이들이 지금 정답을 체크를 했는데 컴퓨터 기반 사회에서는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런데 instead of more time, most of us have less 그랬습니다. 여기 문장에서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정답하고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정답하고 정반대다. 학생들이 이 분명히 한국어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하고 정반대되는 선택지를 이렇게나 많이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 글이 뭔지 전혀 이해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답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올렸었죠. 질문을 올린 내용이 1번은 지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이런 거였죠. 심화 구문 해가지고 이쪽에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구성해 볼 수가 있겠죠. We were told that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주어 The promise of a computerized society was that 이렇게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죠? 예. 이 대절에 있는 주어를 문장의 전체 주어로 빼버렸어요. 문장 전체 주어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we are told를 갖다 썼고요. 이제 코마가 있으니까 이 that을 좀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쓴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래 대절에 있어야 할 이 주어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빼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이 이시 가리키는 게 여기 a computerized society 이게 뭡니까? 이게 화제예요, 화제. 얘하고 지금 같은 거죠. 프라임에서 빼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정답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정답에는 화제가 들어와야 돼요. 화제가. 그래서 컴퓨터화된 사회 이게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지가 됐건 제목이 됐건 주제가 됐건 이 화제가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 일단은 지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배경인 거죠, 일종의. 이 컴퓨터화된 사회, 이거를 먼저 제시를 해주려고 했던 그 작가의 의도인 겁니다. 안 그러면은 문장이 어떻습니까? 문장이 너무 복잡해요. 문장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요 문장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제시를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뭘로 화제를 봐야 될지 이게 지금 애매해지는 겁니다. 문장 첫머리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 자리는 화제 자리예요. 화제 자리. 거기에 화제를 갖다가 내놓으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뭐뭐에 관한 이야기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텐데 문장을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은 여기 안에 주어가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주어하고 화제가 같은 이렇게 경우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어가 반드시 화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가는 화제를 먼저 제시를 해 가지고 독자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 앞머리로 주어로 빼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단순한 삽입이 아닌 거죠. 결국엔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작가의 의도가 아주 철저히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 배치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문장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화된 사회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건 통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전개가 되지 않았다 하고 뭘 칩니까? 반론을 탁 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통념이고 이게 반론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정반대되는 그 내용으로 가야 되겠죠. 우린 시간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이 더 없어요. 시간이. 회사에서는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일들을 등에 떠넘겼다. 지금 이렇게 되고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도 일을 이제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 해야 할 일들 누가 대신한다? 소비자,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맡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5번 문장, 6번 문장, 7번 문장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해줬던 일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나 뭐 여행사에서 했던 일들, 뭐 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크인과 같은 것들 우리가 지금 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 겁니다. 그다음에 식료품점에 가가지고도 우리가 직접 고르고 우리가 직접 포장하고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일까지 요즘엔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컴퓨터화 돼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한 그 내용을 역설하기 위해서 위한 그런 지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대단히 잘 짜여진 지문이다. 통념 나왔죠. 반론 나왔죠. 주제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 세 문장이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정말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이 지문의 구조인지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념을 꺼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통념이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통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주장을 까겠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전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첫 문장만 봐도 그럼 이제 지금 작가가 이걸 지금 까겠다는 이야기겠구나. 그럼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이들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문장 외우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하고 다 했는데 애들 왜 이렇게 틀리냐는 겁니다. 왜 정답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이렇게 골랐겠냐는 거죠. 지문 구조를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화제인지, 다시 말하면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이들 전혀 몰라요. 절반이 틀렸다니까요. 절반이. 한국어 선택지에서 아이들이 절반이 틀렸다. 아이들은 이 글이 뭔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뭔지 명확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